안녕하세요. 다산에듀의 이창선 교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소방시설법 시행령 마지막 부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5의 2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임시소방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는 임시소방시설의 종류를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자, 임시소방시설에는 총 4가지로 이제 구분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자, 소화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간이소화장치, 그리고 비상경보장치,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이피난유도선으로 이렇게 4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임시소방시설이에요. 그럼 여기서 소화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소화기고요. 간이소화장치로는 물을 방사하여 화재를 진화할 수 있는 장치를 간이소화장치라고 하고요. 그리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주변에 있는 작업자에게 화재 사실을 알릴 수 있는 장치를 바로 비상경보장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피난구 방향을 안내할 수 있는 장치가 바로 간이피난유도선이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임시소방시설의 종류에는 이렇게 소화기,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간이피난유도선 이 4가지가 있다는 것을 꼭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4가지예요. 그 다음에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공사의 종류와 규모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임시소방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공사의 종류와 규모예요. 먼저 소화기를 설치해야 되는 곳은 뭐냐? 건축 허가 등을 할 때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특정 소방대상물의 건축, 대수선, 용도 변경 또는 설치 등을 위한 공사 중 작업 현장에 설치를 해야 됩니다. 소화기를. 그 다음에 자, 간이소화장치는 자,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작업 현장에 설치를 합니다. 자, 어떠한 공사 현장이냐면 먼저 연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상인 곳, 그리고 지하층, 무창층 또는 4층 이상의 층에도 간이소화장치를 설치를 해야 되고요. 다음 해당 층의 바닥 면적이 얼마? 6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상경보장치 같은 경우에는 자,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작업 현장에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비상경보장치는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상인 곳, 그리고 지하층 또는 무창층인데 해당 층의 바닥 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4번째, 간이피난유도선은 바닥 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인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작업 현장에 설치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임시소방시설에 그 설치되는 그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을 꼭 암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3번째, 임시소방시설과 기능 및 성능이 유사한 소방시설로서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보는 소방시설입니다. 이것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자, 첫 번째 내용을 보시면, 옥내 소화전 또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는 소화기를 설치를 하면, 간이소화장치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대신해서. 그리고 비상방송설비나 자동화재 탐지 설비를 설치를 하면, 비상경보장치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난유도선, 피난구 유도등, 통로 유도등, 그리고 비상조명 등을 설치한 경우에는 간이피난유도선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각 소화장치별로 다 매치시키셔야 돼요. 그래서 옥내 소화전은 간이소화장치고요. 비상방송설비 또는 자동화재 탐지 설비는 비상경보장치고요. 그 다음에 피난유도선, 피난구 유도등, 통로 유도등, 그리고 비상조명 등은 간이피난유도선을 설치한 것으로 보는 소방시설인 겁니다. 꼭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거. 자, 그 다음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6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특정 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설치의 면제 기준이에요. 이것도 잘 나오는 내용이에요. 소방시설의 설치 면제 기준. 첫 번째, 자, 물 분무동 소화 설비를 화재 안전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설치 면제가 되는 거, 면제. 그 다음에 차고나
주차장에 스프링클러 설비를 화재 안전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물 분무 등 소화 설비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설치 면제입니다. 그 다음에 스프링클러 설비, 물 분무 등 소화 설비 또는 미 분무 등 소화 설비를 화재 안전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 면제가 되고요. 그리고 자동 화재 탐지 설비를 화재 안전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비상 경보 설비나 단독 경보용 감지기에 설치 면제가 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 단독 경보용 감지기를 2개 이상의 단독 경보용 감지기와 연동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비상 경보 설비가 설치 면제고요. 그리고 자동 화재 탐지 설비 또는 비상 경보 설비와 같은 수준 이상의 음향을 발하는 장치를 부설한 방송 설비를 화재 안전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비상 방송 설비를 설치 면제할 수가 있습니다. 설치 면제. 그 다음에 위치, 구조 또는 설비의 상황에 따라 피난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난 구조 설비가 설치 면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송수구를 부설한 스프링클러 설비,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 물 분무 소화 설비 또는 미분무 소화 설비를 화재 안전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 또는 가스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되는 물 분무 장치 등에 소방대가 사용할 수 있는 연결 송수구가 설치되거나 물 분무 장치 등에 6시간 이상 공급할 수 있는 수원이 확보된 경우에는 연결 살수 설비가 설치 면제가 됩니다. 자, 그리고 공기 조화 설비를 화재 안전 기준에 재현 설비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공기 조화 설비가 화재 시 재현 설비 기능으로 자동으로 전환되는 구조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 자, 그리고 직접 외부 공기와 통하는 배출구의 면적의 합계가 해당 재현구역 바닥 면적의 100분의 1 이상이고 배출구부터 각 부분까지의 수평거리가 30m 이내이며 공기 유입구가 화재 안전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리고 노대와 연결된 특별 피난 계단 또는 노대가 설치된 비상용 승강기에 승강장이 있을 경우에는 재현 설비가 설치 면제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피난구 유도등 또는 통로 유도등을 화재 안전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비상 조명 등 설치 면제가 되고요. 그 다음 아크 경보기 또는 전기 관련 법령에 따른 지락 차단 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누전 경보기를 설치 면제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동통신 구내 중계기 선로 설비 또는 무선 이동 중계기 등을 화재 안전 기준에 무선통신 보조 설비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무선통신 보조 설비 설치 면제고요. 그리고 특정 소방 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40m 이내의 공공의 소방을 위한 소화전이 화재 안전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는 경우, 자, 여기서는 수평거리 140m 이내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상수도 소화 용수 설비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화재 안전 기준에 적합한 소화 수조 또는 저수조가 설치되어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상수도 소화 용수 설비를 설치 면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스프링클러 설비, 물 분무 소화 설비 또는 미 분무 소화 설비를 화재 안전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연소 방지 설비를 설치 면제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옥 외에 연결 송수구 및 옥 내에 방수구가 부설된 옥내 소화전 설비, 스프링클러 설비,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 또는 연결 살수 설비를 화재 안전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연결 송수관 설비를 설치 면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동 화재 탐지 설비의 기능과 성능을 가진 스프링클러 설비 또는 물 분무 등 소화 설비를 화재 안전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자동 화재 탐지 설비를 설치 면제할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 문화재의 상수도 소화 용수 설비를 5개 소화전 설비의 화재 안전 기준에서 정하는 방수 압력, 방수량,
5개 소화전함 및 호스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5개 소화전 설비를 설치 면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다음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옥내 소화전 설비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호스릴 방식의 미분무 소화 설비 또는 5개 소화전 설비를 화재 안전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옥내 소화전 설비를 설치 면제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물 분무 등 소화 설비를 화재 안전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자동 소화 장치를 설치 면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설치 면제 기준을 반드시 암기를 해 두셔야 됩니다. 자, 다음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7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는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특정 소방대상물과 소방시설의 범위입니다. 그러니까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소방대상물이에요. 자, 첫 번째, 화재 위험도가 낮은 특정 소방대상물입니다. 화재 위험도가 낮은 특정 소방대상물에는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떤 장소냐? 어떤 특정 소방대상물이냐면 보세요. 석재, 불연성 금속, 불연성 건축 재료 등의 가공 공장, 기계 조립 공장, 주물 공장 또는 불연성 물품을 저장하는 창고에는 바로 5개 소화전 설비와 연결 살수 설비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설비만 설치할 수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다 그런 게 아니라 이 두 가지 설비만 설치 면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방기본법에 따른 소방대가 조직되어 24시간 근무하고 있는 청사와 차고에도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때의 그 소방시설이 뭐가 있냐? 옥내 소화전 설비, 그 다음에 스프링클러 설비, 물 분무등 소화 설비, 비상방송 설비, 피난기구, 소화용수 설비, 연결 송수관 설비, 연결 살수 설비 이러한 그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장소에서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화재 안전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특정 소방 대상물에서도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자, 보세요. 어떤 거냐면 첫 번째, 펄프 공장의 작업장, 음료수 공장의 세정 또는 충전을 하는 작업장에는 스프링클러 설비, 상수도 소화 용수 설비 및 연결 살수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정수장, 수영장, 목욕장, 농해축산, 어류 양식용 시설 이건 뭐예요? 다 물이 있는 시설이 물이 있는 시설에는 자동 화재 탐지 설비, 상수도 소화 용수 설비, 연결 살수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화재 안전 기준과 달리 적용해야 하는 특수한 용도 또는 구조를 가진 특정 소방 대상물입니다. 자, 어떤 장소가 있냐면 바로 원자력 발전소, 핵 폐기물 처리 시설에는 연결 송수관 설비와 연결 살수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이거 시험에 잘 나오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원자력 발전소, 핵 폐기물 처리 시설 이런 곳에는 연결 송수관 설비와 연결 살수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예요. 자체 소방대가 설치된 특정 소방 대상물, 즉 자체 소방대가 설치된 위험물 제조소 등의 부속된 사무실에는 바로 옥내 소화전 설비, 소화 용수 설비, 연결 살수 설비, 그리고 연결 송수관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장소와 그거에 맞는 소방시설을 꼭 암기를 해 두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9에 대한 내용입니다. 소방시설 관리업의 등록 기준입니다. 자, 소방시설 관리업을 등록을 하려면 자, 기술 인력을 어떻게 이제 갖춰야 되냐? 먼저 주된 기술 인력으로는 소방시설 관리사 1명 이상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보조 기술 인력으로는 자,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몇 명? 2명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떠한 사람들이 자, 보조 기술 인력으로 있을 수 있냐? 첫 번째 보세요. 소방설비 기사나 소방설비 산업기사, 그리고 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그 다음에 소방 관련 학과에 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그 다음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 경력 및 학력이 있는 사람은 바로 보조기술 인력으로 보유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주된 기술 인력과 보조기술 인력을 잘 구분하셔가지고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요 사양. 자, 그 다음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10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과태료의 부과 기준이에요. 자, 여기 쭉 보시면 과태료의 부과 기준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쪽 보시면 이런 식으로 자, 교재에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자, 과태료의 부과 기준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자, 이제 암기하실 내용은 시험에 나왔던 내용이 하나가 있어요. 어디가 있냐면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을 폐쇄, 훼손, 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자, 첫 번째 1회 위반했을 때는 100만 원, 2회에는 200만 원, 3회 이상인 경우에는 300만 원의 과태료가 자, 부과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시험에 나온 거는 이 한 가지만 나왔고요. 이 나머지 사항들에 대해서도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자, 한번 쭉 눈으로 한번 읽어보시고 넘어가실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나머지 내용들도 한번 쭉 보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번 시간에는 소방시설법 시행령에 대해서 다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소방시설법 시행규칙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